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보시면 FOMC를 두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간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애플과 테슬라, 이번에는 퍼포먼스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 더불어 15%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픈 AI, 챗 GPT와의 또 AI와 관련된 밀착 소식에 애플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도 역시나 호재성 뉴스에는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우리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증시,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일은 국내 증시 개별적인 이슈로 또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후반에 대한 이슈들 뉴욕 증시에서 많은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의 주행보조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중국발 호재를 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예고에 없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2인자로 불리고 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들을 넘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공공기관이나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이제 내려진 운행 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후속 보도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테슬라가 중국의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바이두 측이 자사의 중국의 공공도로 지도 제작과 관련된 라이선스에 테슬라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국에서 모든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공공도로에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대한 제작 자격을 얻어야 되고요. 외국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국 내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바이두가 그 테슬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바이두는 자격을 얻게 된 12개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웨드부시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방중을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4년 전에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규제에 막혀서 그동안은 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이제는 중국에서도 뻗어날 수 있게 되면서 조금씩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슬라 이에 따라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흐름이었고요. 장중에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탄력들을 이어가더니 결국에 15%나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의 테슬라 모멘텀까지 받으며 어느새 주가는 다시 한번 200달러 선에 대한 복귀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해야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디움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가 15에서 30% 범위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최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부 중국 기반 업체들은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 출시 시 여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더라도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EU 측에서도 이렇게 중국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초에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의 3개국 또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첫 번째 유럽 순방으로 유럽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을 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방문 기간 가운데 시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프랑스, 중유럽 관계 그리고 공통 관심사인 국제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리고 외부 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EU와 또 중국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게 될지 국제 정세도 함께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 독일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2%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인 2.2%까지 떨어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상승폭에 대한 둔화세가 일단은 멈췄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0.5%포인트 올랐는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지난달에 3.3%에서 이번 달에는 3%까지 0.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네, 일단 에너지 가격을 보시면 지난달 하락폭이 좀 줄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했고요. 식료품 가격은 0.5% 올랐지만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수준을 2달 연속 유지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세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EU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독일의 4월 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역시나 EU 측에서도 2% 정도의 물가 수준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에 대한 변화를 주는 부분으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보고서들을 몇 가지 보시면 몇 달간은 물가가 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혹은 물가가 3%까지 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